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분자 사회학 그룹의 박사의 연구원 윤예진이고요. 저는 구조생물학을 전공해서 지금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제목이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구조생물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도면이 필요한데요. 이 도면에 건물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품을 합성해서 쌓아 올려서 이제 완성된 형태의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도면에 해당하는 DNA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부품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과 그 외에 다른 많은 물질들이 이제 적재적소에서 비치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면 세포 혹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품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적혈구는 이제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 적혈구 내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제 글루타믹 엑시드에서 발린으로 딱 하나가 치환이 되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원반형 적혈구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할 이 단백질이 구조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 스태킹되기 쉬운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낫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낫형의 적혈구는 일반 적혈구와는 다르게 혈관 내에서 축적이 되기 쉽고, 그래서 혈류를 방해하게 되어서 이제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구조의 변형은 굉장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백질과 세포처럼 작은 세계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16세기 말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159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안경점을 하던 얀센 부자가 렌즈 2개를 통해서 물체를 약 3배에서 1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660년경에 이제 레베누크가 270, 300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현미경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1665년에 로버트 훅이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 마개의 벌집 구조를 관찰을 하고 이것을 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과학자들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세포보다 더 작은 단백질은 어떻게 관찰을 할까요? 광학 현미경에 사용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는 단백질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파장이 짧은 X선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X선 결정학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침전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단백질을 단단한 형태의 크리스탈 결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에 X선을 조사하게 되면 X선이 디프렉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절 패턴을 얻게 되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통해서 전자 밀도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 단백질 구조를 모델링해서 규명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 막스 폰 라우에가 이 방식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 결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태의 단백질,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지질이 포함된 막단백질이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여러 개가 붙어있는 복합체 형태이거나 하면은 이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게 고안된 방법이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이제 극저온에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단백질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에는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 용액을 금속 그리드 위에 올리고 이 금속 그리드를 극저온인 액체 에테인에 담궈서 얼리게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얼리기 때문에 이 얼음이 유리화된 매우 투명한 상태로 얼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에 넣고 전자빔을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의 입자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된 이 입자들을 이제 한 대로 모으게 됩니다. 이 입자들을 잘 정렬을 해서 한 대로 모으면서 이제 3D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푸는 데에는 수천 장 이상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포함된 수에서 수만 개 혹은 이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의 입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단백질을 구조 규명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위 과정 동안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야맹증 관련된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했고요. 눈의 레티나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살펴보시면 아미노산 단위로 살펴봤을 때 어떠한 장기가 어떠한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이 되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깨지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한 구조가 어느 부위인지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달라져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나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이온 통로 단백질인 커넥신이라는 단백질의 구조들을 저희 그룹에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럼 앞선 방법처럼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이 아닌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이제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을 원래 존재하던 위치에서 관찰을 직접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 전달 메커니즘을 가질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단백질 대신에 셀 자체를 금속 그리드 위에 올리게 되고요. 이걸 앞선 방법과 유사하게 얼린 다음에 이 현미경 안에 넣어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제 전자빔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각도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잘 정렬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포 내의 3D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렇게 세포와 세포 내부의 세포 소기관들 그리고 단백질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3D 이미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은 단백질은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IBS는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고요. 생명과학, 화학, 수학, 물리 등 여러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크라이오 ET와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키워드로 구조를 어떻게 규명하고 이렇게 규명한 구조가 질병에 의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